문하류 씨의 공포괴담집 설려 백발의 살인귀 5부 최종회.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다. 봄이 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희경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런 희경을 보며 무역은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찜찜한 마음을 덮을 수는 없었다. 엄마가 상구 아저씨께 지난 일들을 물어본다면 설려의 정체를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희경은 추측만으로 남을 의심한다는 것이 크나큰 신뢰라고 했다. 대전으로 가는 길, 희경은 기대에 부풀었다. 소덕마을 사람들과 40여 년 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상구 아저씨와도 그간 편지와 전화로만 연락을 했지 얼굴을 본 적은 없었다. 그렇게 좋아? 그런데 명호 아저씨 그 집은 낯짝도 두껍네. 마을 사람들 돈을 꿀꺽해서 졸부가 되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또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초대를 했대? 희경은 아들의 비꼬는 듯한 말투가 신경 쓰였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그 말을 들은 무역이 희경의 말에 반박하려고 했지만 오랜만에 정신이 말짱한 상태의 엄마를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일부러 라디오를 틀어 분위기를 전환해보는 무역이었다. 무역은 깜짝 놀랐다. 하필 노래를 틀어도 왜 이런 노래가 나와? 라디오에서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금이 스릴러 저녁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아무도 그대를 괴물의 습격에서 구해주지 않을 거야. 정신없이 달려 예식장에 도착했다. 희경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들떴다. 트라우마로 얼이 빠졌던 희경이었지만 언제나 자신을 소덕마을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반가움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기분은 오랜만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40여 년 만에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단번에 기억해낼 수 있었다. 희경은 상구를 비롯한 마을 친구들을 부둥켜 안았다. 마을 어르신들도 희경을 알아보자 희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만나니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고 희경아, 이게 얼마만이여? 그동안 잘 지낸겨? 어떻게 너네는 살면서 연락 한 번을 안 한겨? 아이고 아주머니 미안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도 잊고 살았던 적은 없었어요. 희경이 왔다는 소식에 명호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산 가족이 상봉한 것처럼 또 부둥켜 안고 울었다. 희경이 할머니부터 아버지, 엄마의 부고를 알리자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여기야, 여기 희경이가 왔어. 머리가 백발이 된 근사한 여자가 희경의 손을 붙잡았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무역은 누가 설명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녀가 종대 아저씨의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경도 그녀를 단숨에 알아보았다. 아이고 희경아. 종대 엄마가 희경의 손을 잡자 희경은 옛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11살 종대가 만화책을 보며 웃어대던 모습과 실없는 농담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모습이었다. 아줌마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얼굴만 보면 예전 모습 그대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대 엄마를 보며 신기해했다.
머리만 세었을 뿐 아무도 그녀를 이른을 앞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종대 엄마는 희경이 반가웠는지 두 손을 꼭 잡았다. 아줌마, 손이 많이 차네요. 손난로 드릴까요? 종대 엄마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둘은 한참을 바라보았다. 명우가 안내하는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그제야 관심이 무역 쪽으로 쏠렸다.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궁금해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결혼은 했는지 등 친척 조카에게 묻듯 질문을 던져대었다. 그런 자리가 낯선 무역은 어색한 웃음만 남기고 자리를 피했다. 어느새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예식장으로 들어갔다. 희경은 게스트룸에 혼자 남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리고 조용히 희경이 뒤에 섰다. 드디어 만났어. 오늘에서야 확신했네. 그때 왜 그랬어? 희경의 물음에 그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살인사건 피해자의 장례식에서 들었던 웃음소리였다. 당장 비가 쏟아질 듯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다. 희경은 담담하게 말했다. 왜 다시 나타난 거야? 애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 가족까지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는 왜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나타나냐고. 희경은 그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그와 만나 악수를 하는 순간 그때의 감촉과 향기가 그날의 공포를 떠오르게 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희경이 뒤를 돌자 설녀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기묘한 자세로 쳐다보고 있었다. 40여 년이 지났지만 설녀의 광기는 여전히 무서웠다. 내가 네 년을 죽이지 못하고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 그날 그렇게 네 년을 놓치고 또다시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쉽지 않더군. 이 여편네들이 커머리 마냥 붙어서 방해를 하는데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더라. 나는 몰랐지. 네 아비가 하나뿐인 딸을 지키겠다면서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이사를 갈 줄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 설녀의 모습을 보자 그날의 공포가 떠오르며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정신을 다잡으려고 노력하는 희경이었다. 당신 때문에 40여 년 동안 눈 내리는 겨울만 되면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렸어. 끝없이 그날의 공포와 마주하며 어느 순간 당신이 설녀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오늘 확신했지. 자신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설녀가 즐거워했다. 그는 일부러 희경을 못된 눈으로 흘겨보았다. 희경은 그것의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겨울처럼 설녀가 재빠르게 달려와 희경의 목을 조르며 창문으로 밀어댔다. 창밖에는 거짓말처럼 4월의 눈이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눈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지만 희경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다. 어찌나 후회가 되는지 말이야.
멍청한 년. 그날 나를 모른 척 했어야지. 나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 사람을 죽이고도 내 마음대로 되다 보니 그런 버릇이 생기대. 정확하게 창식이 죽었을 때였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오더라. 날카로운 칼날이 희경의 목에 닿자 피가 흘러나왔다. 설련은 오랜만에 잡은 먹잇감을 보자 흥분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희경을 자극했다. 그래, 여기서 날 죽여. 그런데 걔네들은 왜 죽인 거야? 이유라도 듣고 죽어야 내가 억울하지 않지. 설련은 그날을 회상하자 웃음이 나왔다.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쉽게 오지 않는 법이야. 남편이 죽던 날 나는 총대와 단둘이 남았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총대가 내 새끼라고 알고 있겠지만 사실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 총대를 전처에게 맡기려고 했지만 그녀도 죽었다는 사실에 할 수 없이 내가 총대를 키웠지. 그런데 내게도 운명이 나타났어. 우길교가 충남의 예배당을 짓는다는 소식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의지하려고 우길교를 찾았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다. 군인 출신의 젊은 재력가로 유명한 우길교 충남 지부실장 김옥립이었다. 그도 종대 엄마의 미모에 반해 서로 사랑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사랑했던 전 남편의 아이가 한순간에 짐이 되어 종대 엄마는 고민에 빠졌다. 종대를 고아원에 보내자니 사람들 이목이 신경 쓰였고 사랑하는 남자 대신 종대를 선택하자니 자신의 인생이 불쌍했다. 마음에서 멀어지니 이후 종대가 하는 행동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다. 임자, 빨리 결정을 하시게. 나도 많이는 못 기다려줘. 임자가 빨리 아이를 처리한다면 우리가 누릴 행복도 길어질 것이오. 급한 마음에 계획도 없이 겨울이 가기 전에 종대를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썼다. 그런데 그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집에 놀러왔던 창식이 그것을 발견했다. 창식이 놀라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본 종대 엄마는 계획이 틀어지기 전에 창식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칼로 찌른 뒤 들에 던져놓으면 들짐승들이 달려들 것이 분명했고 자연스레 그것들에 지시되어 완전 범죄가 가능할 것 같았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 줄 몰랐다. 창식을 죽일 기회만 노렸다. 마음 같아서는 창식과 종대 둘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었으나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는 기다려야 했다. 종대 엄마는 창식에게 귀한 라면을 끓여주며 자고 가라고 했다. 그리곤 새벽에 깨워 죽일 생각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영악한 놈이 내 눈치를 보다가 내가 잠든 틈에 빠져나간 거야. 창식은 자신이 본 사실을 집에 있는 어른에게 빨리 알리려고 했다. 종대 엄마가 종대를 처리하겠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종대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종대 엄마는 행여 자신의 모습이라도 들킬까 하얀 천으로 온몸을 감싼 채 나갔다. 운동신경이 유달리 좋았던 종대 엄마는 순식간에 창식을 따라잡았다. 창식은 이상했을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 따라왔는데 뒤를 돌아보면 없으니 말이다.
창식만 없애면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찰나 영규가 창식을 불렀다. 종대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영규를 돌아보았다. 아직 해도 뜨지 않는 새벽에 그 정도 거리에서 창식을 알아보았다면 자신 또한 알아봤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말이야. 창식이를 죽이고 영규를 죽이고 종대까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지.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이 종대 엄마를 지켜주었다. 마을 안악들이 선녀가 돌아왔다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진실은 소문 속에 숨어버렸다. 때맞춰 출연한 들짐승은 사건을 단순 사고로 만들었다. 종대 엄마는 진짜 선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가발에 풀을 먹인 뒤 쌀가루를 붙여 새하얀 머리를 만들었고 돼지 가죽을 키워 얼굴을 만들었다. 자신이 만든 탈을 쓰고 소복까지 입으니 영락없는 선녀였다. 영규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날 종대 엄마는 자신이 저지른 상황에 웃음이 계속 났다. 그동안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남을 해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이 아등바등하며 살았는데 살인을 해보니 손끝이 짜릿한 게 재미있었다. 영규는 겁에 잔뜩 질리게 한 뒤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영규 아버지가 일하러 간 날 기회였지. 어마어마하게 눈이 쏟아졌어. 이상하게 심장이 뛰더라. 태어나서 그렇게 설렌 건 처음이었어. 아무도 모르게 영규네 집으로 갔지. 그 말을 들은 희경이 흥분하며 안간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종대 엄마는 70살 먹은 여자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힘이 셌다. 가만히 있어. 죽이기 전에 그날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말이야. 종대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살인의 추억에 빠졌다. 영규가 말이야. 날 알아봤던 것 같아. 그래서 영규가 있던 방문 앞에 대고 내 목소리로 영규를 불렀지. 녀석, 내 목소리를 듣더니 대꾸도 안 하고 조용히 있더라고. 그날 나를 안 봤더라면 반갑게 나와서 맞이했을 텐데 말이야. 종대 엄마는 영규가 문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자신을 응시하고 있던 게 느껴졌다고 했다. 약간이라도 기척을 내며 당장 달려들 생각이었다. 문창호지 구멍 사이로 영규가 겁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상하게 흥분이 되었다고 했다. 사정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영규를 해친 뒤 개천에 던져버렸다. 영규까지 죽자 사람들은 선녀의 짓이라고 확신을 하더구만. 그런데 사람들이 공주에 있는 무당 할멈을 불러오자고 하니까 나도 겁이 나더라고. 그 할멈은 진짜 뛰어난 무당이라 내 정체를 들킬 것만 같았지. 그래서 무당 할멈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 술을 써놨어. 이 바보같이 이장과 상구의 빈 믿더구만. 그런데 그날 아침에 말이야.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이리저리 눈을 굴리는 종대 엄마였다. 곧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내가
종대를 죽였어. 웃는 것처럼 보였지만 종대 엄마는 울먹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일찍 고기 반찬을 해주니 어찌나 좋아하던지. 복스럽게 먹는 모습이 귀엽더라고. 죽이지 말고 외국으로 보낼까도 고민했었어. 그런데 그날따라 종대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 엄마, 꿈에 창식이랑 영규가 나타나서 나보고 엄마 좀 말려보래. 뭘 말리라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엄마 그러지 마. 혹시 뭐 나 몰래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종대 엄마는 흠칫 놀랐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아는 듯이 말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독한 마음을 먹고 애초에 계획한 것을 실행하기로 했다. 밥을 먹고 있는 종대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내가 노끈으로 종대 목을 졸랐어. 종대가 대꾸도 못하게 단숨에. 그것이 파르르 떨면서 숨을 거둘 때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지더라. 그것을 장떡에 넣고 나서야 정신이 차려지더구만. 이제 모두 끝났다고. 상구 아버지가 종대를 발견했지만 이후 경찰의 수사는 흐지부지되었다. 이것은 우길교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피해자 가족도 적극적으로 범인을 찾지 않았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물론 피해자 가족이 범인이었지만 말이다. 영규 애비가 죽던 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터졌는데 하필 인연이 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때 너를 죽였어야 했는데. 희경은 마을에서도 똑순이로 소문이 난 아이라 종대 엄마는 불안했다. 희경이 알아채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까 노심초사였다. 매번 희경을 감시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희경이 알아채지 못한 채 이사를 갔다. 그런데 살인의 맛을 들인 걸까? 희경을 끝까지 찾아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다. 하지만 희경의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종대 엄마는 희경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돈과 권력을 쥔 남자를 만나서 그동안 편하게 살았어. 처음에는 행복했지. 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매일이 기대되는 하루였지. 우길교가 망했지만 그 전에 수백억이나 빼돌렸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어. 그런데 한번 맛본 살인의 손맛은 잊혀지질 않더라고. 희경은 억울했다. 왜 그때는 알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한탄했다. 어떻게 당신이 설녀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까? 나도 멍청하지만 소독말 사람들 정말 멍청해. 종대 엄마가 혀끝을 차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잘 모르는구나. 아는 사람이 꽤 있었어. 너를 감시하려고 일부러 서여의 울음소리를 내던 날 명호 아버지가 나를 발견했지.
내가 그 집 사람들이 도망치는 걸 눈 감아준다고 했더니 그쪽도 나를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하더구만. 인간의 욕심이란. 아, 이장과 상구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었어. 이장이 먼저 찾아왔다. 그날 이후 2년 동안 자신이 마을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종대 엄마가 범인인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종대 엄마는 재혼까지 한 마당에 그에게 꼬투리를 잡힐 수 없었다. 신분 한번 바꾸어 보려고 배다른 아들까지 살해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몇 명을 죽여왔는가. 종대 엄마는 시치미를 뗐다. 이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죽였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장이 가져온 가방에서 선녀의 변장 도구와 사시미가 나왔다. 이거 말이야, 자네 집 부엌 쌀독에서 나온 거야. 그것을 보자 종대 엄마의 동공이 커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까지 모르는 척했다. 이장은 고개를 푹 숙였다. 이장님, 남의 집을 뒤지는 건 실례잖아요. 왜 허락도 없이 뒤졌어요? 이장은 침묵했다. 뒤늦게 선녀를 발견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는지 눈을 감고 한탄하고 있었다. 종대 엄마는 이장을 죽이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다. 뇌물을 주어 합의하자고 해도 통하지 않는 외골수였다. 자수혀. 이장님, 혹시 이 사실을 이장님 말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장은 발견하자마자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대답했다. 종대 엄마는 짧은 시간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사람을 써서 이장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우길교 내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꽤 큰 힘이었다. 이장님, 빠른 시일 내에 자수할게요. 그러니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재빨리 사람 몇을 불렀다. 우길교에서 눈엣 가시들을 제거하는 일만 했던 자들인지라 이장 하나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다음 날 이장은 절벽에서 추락해 숨을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각했다.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상구 아버지가 또 찾아왔지 뭐야. 왜 그때 가짜 무당한테 갔는지 따져대는데 그래서 딱 이 한마디만 했어. 이장님이 왜 죽은 것 같으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얌전히 돌아가더라. 종대 엄마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희경아, 이제 알 거 알았으면 죽어야 되지 않을까? 종대 엄마가 칼을 고쳐주며 희경의 목에 겨누었다. 당장이라도 칼끝이 살을 찌를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종대 엄마의 발목을 붙잡았다. 넌... 무역이었다. 무역은 종대 엄마의 팔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서 상구와 소독말 사람들도 나왔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희경이 꾸민 일이었다. 종대 엄마는 당황했다. 주위를 둘러보며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모든 것을 실토했네요. 어떻게 죗값을 받을래요?
그 말에 종대 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며 예리하게 변하더니 소덕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마구 웃었다. 이런 상황 생각했었어. 아주 낮은 가능성이었지만 이런 상황도 생각했지. 우리 나빴네. 내가 그때 희경이 니년을 죽였어야 했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공소시효가 지났어. 경찰에게 신고해봤자 공소시효 만료로 금방 나오겠지. 그리고 나 우길. 상구가 휴대폰에 저장해둔 파일을 재생시켰다. 거기에는 종대 엄마의 언행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아줌니 잡혀가요. 큰일 난겨. 이제 그만하고요. 반성하셔. 종대 엄마는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들로 둘러싸여 틈이 없었다. 희경인데 인연. 나는 내가 꼭 다시 찾아가 죽일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니년은 꼭 죽인다. 상구가 부른 경찰들이 들이닥쳐 종대 엄마를 끌고 갔다. 이로써 40여 년 동안 희경을 괴롭히던 선녀의 수수께끼가 모두 풀렸다. 희경은 그날의 겨울처럼 소덕마을 사람들을 부여안고 펑펑 울었다. 우길교 충남지부 교주의 아내 설미자 씨가 살해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설 씨는 41년 전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전국적으로 폭설주의보가 발효되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 내륙에는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